살짝 여기. 아니 저 우선 두대면님이 시작하실 거예요. 예. 바로 시작할게요.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지금은 녹색정의당의 신공항 건설 중단, 공공교통 확대 정책 공약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는 녹색정의당 공동선대본부장 정유현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정의당 공동선대본부장이자 비례대표 후보 정유현입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후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기후운동단체, 탈핵단체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녹색 후보로서 기후위기 현장을 순회하며 이번 선거를 기후총선으로 만들겠다는 결의를 시민들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는 제22대 총선 생태환경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 주범이라 불리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가덕도, 제주 신공항, 지리산 케이블카 등 전국의 토건 개발 사업들을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신공항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예산으로 광학철도 체계 등 공공교통 확대에 투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기후위기 현장이자 생태파괴 신공항 문제로 신음하는 새만금, 제주, 가덕도의 활동가분들과 함께 녹색정의당 공약 지지 발언자로 함께 서 있습니다.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 생태파괴 신공항 말고 우리 모두의 공공교통 강화하는 녹색정의당의 정책에 함께 손을 잡아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녹색부대표이자 비례대표 후보 허순규 후보님 모셨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운동을 하고 계신 제주녹색당 김순애 공동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하고 계신 희음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집행위원이자 멸종반란 활동가 오셨습니다. 전북 새만금 신공항 반대운동을 하고 계신 김미나 녹색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공약 지지 발언자로 녹색정의당 전북도당 김미나 사무처장님, 그리고 제주녹색당 김순애 운영위원장님,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희음 집행위원님 순서대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9년 새만금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에도 한참 못 미치고 적자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새만금 신공항 계획 부지인 수라 갯벌에서 불과 1.35km 거리에 만성 적자인 군산공항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근거리에 또 다른 만성 적자 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시설 규모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동북아 물류 허브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규모입니다. 활주로의 길이는 2,500m로 기존 군산공항 활주로의 길이 2,745m보다도 짧습니다. C급 항공기만 취항 가능하여 동남아 등지로만 이동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며 화물 전용기의 이착륙도 불가능합니다. 비행기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기장 수는 고작 5개에 불과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 부지인 수라 갯벌과 인근 영양 권역은 수십 종의 멸종 이기종을 비롯한 소중한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마지막 생명의 터전입니다. 수많은 철새들의 핵심 기착지 및 월동지로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국토부 스스로 밝혔듯이 36종 이상의 법정 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조류의 경우 31종의 보호종을 비롯한 159종, 약 16만 개체 이상의 16만 개체 이상이 새만금 사업 부지를 가로질러 이동하고 기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수라 갯벌마저 파괴하게 됩니다.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목표로 블루카본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해양생물 등 해양 생태계를 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며, 탄소 흡수원인 갯벌에 대한 보전과 복원은 이미 국가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군산공항의 제2활주로 건설이라는 군산 미 공군의 오랜 수건을 새만금 국제공항이라는 전북 도민의 수건 사업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민간 공항도 경제 발전을 견인할 국제공항으로서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갯벌을 파괴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학살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제주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 예산과 맞먹는 사업비를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에 사용해야 합니다. 2015년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예상 사업비는 4조 8,70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국토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사업비가 6조 8,900억으로 2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제2공항 사업이 착공되면 또 어떤 변수로 사업비가 증가하는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돈 먹는 하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제주에 필요 없습니다. 공항 사업비로 기후위기 최전선 제주의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교통 예산 확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 반대합니다. 도민 여론의 추이를 보면 2015년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발표 당시 70%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오버투어리즘의 폐해가 극심해지고 도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반대 의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여론조사로 도민들의 뜻을 결정을 하고 도민들의 뜻을 파악을 하고 그 뜻에 따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 의뢰했고 두 여론조사 모두 제주도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은 자가 바로 원희룡 씨입니다. 당시 제주도지사였고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인천 계양을 출마자인 원희룡 씨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속 제주도는 추진할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은 추진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원희룡 씨는 2024년 총선 시민 네트워크가 선정한 최악의 후보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의 뜻을 민의를 거스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 측면에도 제주 제2공항은 필요 없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2번의 보완 요구와 반려동 3수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만큼 평가는 부실하게 되었고 제2공항 예정부지의 환경적 중요성은 큽니다.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종달, 하도, 오조리 등 주요 철새 도래지가 있고 조류 충돌 위험성은 현재의 제주공항보다 2.7배에서 많게는 8.3배까지 높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숨골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천이 흐르지 않아 지하수가 중요한 제주여서 숨골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숨골을 막아버리면 제주의 지하수 수위는 하락하고 해수가 유입돼서 도민들의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처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숨골을 고작 8곳으로 기재했습니다. 시민들의 발견으로 185개의 숨골이 확인되었고 결국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수정을 통해서 숨골을 153개로
보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2공항 부지 사업지 전역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고 저어새 등 9종의 법정 보호 조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비바리뱀 등 1급 멸종위 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조차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하며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제주 제2공항 철회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2개의 공항 필요 없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곧 4.3 76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3의 아픔을 딛고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지만 강정 해군기지를 비롯해서 위성 레이더 등 각종 군사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군과 국방부는 수십 년간 제주의 남북탐색 구조대가 운영 가능한 공군기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난 레이더 시설, 방산기업인 환하 시스템의 진출, 제주는 대중국 억제기지로서 차곡차곡 군사시설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미 오버투어리즘으로 제주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적극적인 대책 중 하나는 항공 수요를 관리하고 신규 공항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즉각 철회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마치 부산, 울산, 경남 지방에서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들어 보여줘야 할 알이 큰 다이아몬드 반지 같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계획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에 확정 고시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도 그랬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습니다. 해외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에 있어 낙제점을 받았음은 물론 이례적으로 국토부조차 그 위험성과 환경적 부적합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100년 숲이 있는 산을 폭파시키고 그 잔해로 바다를 메우겠다는 발상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생태계가 망가지든 말든 지역이 망하든 말든 숱한 사고로 누가 죽어나가든 말든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듯 더욱 무지막지한 카드를 연달아 꺼내놓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행해야 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3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수립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기본 계획을 버젓이 고시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하면 사업은 2029년 완공 목표, 단 5년 만에 공항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 해에만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고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 안전관리가 되지 않은 공공구조물 때문에 그리고 기후 재난에 대한 대비 또한 없어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너무 많은 이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는 2025년 10월에 끝나는데 이 평가가 절반도 채 되기 전인 2024년 12월에 신공항 건설 착공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한쪽에선 이 공항 건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무지막지한 삽질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또 있습니다. 전국의 신공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감사 또한 가덕도 신공항만은 예외랍니다. 가덕도 특별법, 신공항 특별법 때문이랍니다. 저는 멸종반란의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제가 멸종반란에 결합하기 전에 이곳의 몇몇 활동가들은 2021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졸속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을 비롯한 주류 정치 세력에 항의하기 위해 불복종 직접 행동을 했습니다. 민주당사 출입문에 쇠사슬로 몸을 묶었고 캐노피에 올라 확성기를 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당장 그 파괴적이고 기만적인 행보를 멈추라고 말입니다. 이들은 2년여에 걸쳐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물론 법정에 서서도 외쳤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활동가들이 아니라 바로 이 정부라고, 죽임의 정치를 하고 있는 주류 정치인들이라고. 지금 부산시청 앞에서 비와 추위를 막아줄 지붕도 없는 거리에서 매일같이 하루 종일 피켓을 드는 이들 또한 더는 죽이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을, 인간과 비인간 동물, 생태계 모두의 서로 돌보는 삶을, 그리고 이 삶 자체를 죽이지 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그리고 밀실행정 속에서 졸속적으로 발표된 기본계획 확정 고시는 이 사업에 반대하는 입들을 모두 막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선 그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정치입니다. 이렇게 입을 틀어막는 것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입니다. 목소리를 삭제하고 나아가는 발 앞에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이 지금의 정치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 정치를 허락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그 어떤 논리도 정당성도 절차도 없이 개발과 성 단어를 내세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계획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땅과 바다와 숱한 생명들, 그리고 우리 눈앞의 미래를 들쑤시고 파헤쳐서 쑥대밭 만들겠다는 이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신공항 건설 노동자들이야 사고를 당해도 상관없고 30년 후엔 신공항 하나쯤 물에 잠겨도 상관없으며 어차피 일어날 기후재난이니 더 잦아져도 상관없고 그저 표심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듯 내달리는 주류 정치인들의 폭주 앞에서 우리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 폭주를 멈출 다른 목소리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이 그중 하나의 목소리이자 목소리의 곁으로서 단단하고 뜨겁게 서주실 것을 믿습니다. 녹색정의당의 이번 신공항 건설 중단, 공공교통 공약이 이에 대한 큰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과 제주, 부산 현장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제가 신공항 건설 중단 부분을 낭독하고 이어서 허승규 녹색 부대표께서 후보 핵심 공약인 공공교통 확대 부분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 생태 파괴 신공항 말고 우리 모두의 공공교통 강화하겠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보다 공공교통이 더 편안한 나라, 탄소 배출, 생태 파괴 없이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나라, 우리의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것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생태, 환경 파괴 폭주는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불도저처럼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강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게 훼손한 이명박 정부나 탄소 중립을 말하면서 토건 정책을 지속한 문재인 정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계속 반대해오던 환경부는 이번 정부 들어 알 수 없는 이유로 조건부 동의로 입장을 바꾸더니 지난 11월에는 시공사도 못 정한 상황에서 1,172억 원짜리 공사의 착공을 감행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열리고 있는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오대산, 치악산 등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구그림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개발하겠다는 선심성 생태 파괴 정책을 총선 공약처럼 홍보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반도 전역에서 불필요한 신공항 건설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은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 자본 말고 생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처럼 생태 환경에도 평화에도 시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토건, 군사주의 사업일 뿐입니다. 먼저 새만금 신공항은 독립영화 수라를 통해서도 그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진 수라갯벌을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사업입니다. 신공항 사업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심각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영화에도 나온 멸종위기종, 법정 보호종인
흰발 농개와 저어새같이 수라갯벌에 사는 생명들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인접한 미군 관할의 군산공항의 확장판이며 미군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규모 등의 이유로 민간 공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30년 넘게 매년 7천억 원을 매립에 쏟아부으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새만금 간척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니라 군사의 섬으로 만들려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제2공항에 반대하는 전체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되어 왔고 비자림로 확장 공사 등 이와 연계된 생태 파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정부와 도정의 일방적 비민주적 사업 강행이 결국 제2공항과 강정 해군기지의 군사적 연계에 염두에 둔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한 듯 제주도는 최근 서귀포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한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졸속으로 초소형 위성 제작을 위한 하나 우주센터 건립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해군기지에 10수 차례 미국 핵추진 잠수함들이 입항하며 우리는 과거 정부가 애써 해군기지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생태 파괴 토건 사업인 제2공항도 결국 제주도를 미군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의 핵심으로 끌어들이며 군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 우려됩니다. 지난 선거 국면에서 양당이 지역표를 얻기 위해 비밀 행정 속에서 추진했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심각성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양당이 손을 잡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면서 묻지마 개발을 외쳤지만 그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해외 업체에 의해 안정성과 경제성, 비용 편익 분석 모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외해에 건설되는 공항은 지질조사의 부재로 안전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며 국수봉에 100년이 넘는 동백 군락지와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 구역 등 생태를 훼손하는 비용은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허울로 예산 13조 원을 이상을 투입을 하지만 그 이익은 대형 토건 자본이 독식하게 될 것입니다. 네,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 허순규입니다. 예탄화 환경영향 면제, 여론 무시, 생태학살에 가까운 환경 파괴. 새 대규모 공항 건설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들이 얼마나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묻습니다. 지역의 위기가 지속 불가능한 난개발과 온실가스 다배출 공항이 없어서인지 묻습니다. 특히나 기후재앙 시대라고까지 불리는 지금 이 모든 곳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며 좌초 사업으로 불리는 항공산업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양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상가들을 더 해집어 도로를 더 짓겠다는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철도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지하화해서 그곳에 온실가스 다배출 토건 개발을 통해 더 많은 건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지역과 시민, 생태계 무생명들 안녕을 위하여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되물을 수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교통정책, 지역정책, 생태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녹색정의당은 새만금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제주 하나우주센터 등 생태계 파괴와 군사화를 심화하는 부실 건설 사업을 백지화할 것입니다. 새 공항이 다 지어지면 해마다 1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공항만 8개라고 합니다. 20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삽질을 멈춰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생태학살 처벌법 제정을 통해 이런 생태학살 사업을 막고 과거 발생한 생태학살에 대해서도 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며 피해 지역 회복과 되살림을 위한 생태학살 재생기금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있는 국내 공항 15곳 중 적자인 곳만 11곳입니다. 지역 공항에 가보면 이용객이 거의 없어 유령 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적자 가장 큰 무안공항 1년 적자만 1,000억 원입니다. 11곳을 다 합치면 6천억이 넘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탄소만 배출하는 공항들을 통폐합하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불필요한 국내 항공 노선을 줄여가겠습니다. 대신 공항 부지를 태양광 발전과 숲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에너지 자립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녹색정의당은 이러한 생태 파괴, 토건 군사주의 정책을 막고 동시에 시민들, 지역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교통기본법 제정하여 공공교통 수송부담률 목표, 자가용 수송분담률 감축 목표를 명시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원칙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완전공용제를 실현하고 1만 원 기후패스 도입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자가용 수요 감축을 이뤄내겠습니다.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대자보 중심의 교통정책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3억 5천만 원 예산으로 2만 5천 명 인구 모두의 보편적인 무상버스 정책을 실현시켰습니다. 경북 전체로 확대해도 500억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예산의 260분의 1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녹색정의당은 대중교통 완전공용제와 함께 무상교통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작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논란 당시에도 본질은 어떤 고속도로 건설 노선을 선택할지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자가용 중심의 국가사업과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철도 노선의 확대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동수단 중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광역철도의 연결망을 확충하고 광역철도와 지역공영버스 환승체계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수요를 공공교통으로 흡수하여 탄소 배출과 도로 체증을 해결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최근 이런 교통정책과 함께 생태학살 처벌, 지역순환경제법 등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역정책, 생태환경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이런 정책들로 자가용 비행기보다 공공교통이 더 편한 나라, 탄소 배출 생태 파괴 없이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나라, 기후와 생태를 살리고 사람을 돌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여기 참석하신 활동가분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생태와 생명을 지키고 진정으로 지역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현장에서 고민하는 기후 시민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제대로 들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